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에서 한 중학생이 같은 반 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망막이 훼손돼 시력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이후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 조치가 내려지긴 했지만 불안감에 심리치료까지 받고 있는 이 피해 학생의 바로 옆반이었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학폭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양정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한 학생에 이어 골목길에서 남학생 무리가 우르르 몰려 나옵니다. 지난 3월 중학교에 입학한 지 나흘 만에 같은 반 친구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A군. 망막을 다치는 등 전치 4주 진단을 받고 실명 위기까지 갈 뻔했습니다. 다리를 걸어서 우리 아이를 넘어뜨리고 그 위에 이제 탔죠. 그때부터 이제 맞기 시작해가지고 한 30대 가량을 맞았거든요. 당시 함께 있던 학생들은 폭행 영상을 촬영해 주변에 유포하기도 했습니다. A군은 폭행 트라우마로 심리치료를 받으며 2달째 외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위원회 심의 결과 정당방위로 맞선 A군에게도 서면 사과하라는 황당한 결과와 함께 가해 학생에겐 출석정지 10일에 징계처분 9호 가운데 7호에 해당하는 학급 교체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학부모는 가해 학생이 A군 바로 옆반에 배치돼 사실상 달라진 게 없는 무의미한 조치라며 울분을 터뜨렸습니다. 본인 왼쪽 반, 오른쪽 반에 다 가해자가 지금 현재 있는 상태거든요. 반에 찾아와서 막 계속 도발하는 거죠. 자극하고 그리고 또 어깨빵도 하고 욕하고. 전문가들은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분리가 안 될 경우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피해 학생 입장에서 불안감을 줄일 수 있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하루에도 몇 차례씩 계속 애가 움직이기만 하면 부딪힐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한 공간에 있는 것만 해도 눈빛만 해도 아이들한테는 공포거든요. 가장 필요한 거는 사실 공간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한편 지난해 7월 대전에서 발생한 여고 동급생 살인 사건에서도 숨진 피해 학생이 학교폭력을 저지른 가해 학생의 전학을 요구했지만 학폭위에서 학급을 분리하는 조치에 그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TJB 양정진입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올해 고3들에게 적용할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 시행 계획을 승인하면서 27년 만에 의대 증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을지대가 지역에서 가장 많은 60명 늘어나는 등 내년도 대전, 충남 5개 의대 입학 정원이 기존의 2배에 가까운 253명 늘어난 585명으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의대 증원을 정지해달라며 대법원에 재항고했던 전국의대교수협의회는 대학의 입시 요강 발표 보류를 위해 대법원에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공개 입찰을 놓고 대전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중앙로 지하상가 상인들이 오는 27일 오후 이장우 대전시장과 만납니다. 대전시가 일반 입찰 공고를 올린 지난 22일부터 이장우 시장과 면담을 요구하며 시청 로비 점거 농성을 벌여온 100여 명의 상인들은 오늘 오전 이 시장과 면담 일정이 잡히면서 시청에서 철수했습니다. 상가 운영위원회는 이 시장과 면담에서 공개 입찰 철회와 운영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전의 사회초년생들을 상대로 4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들이 항소심에서 모두 감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에 엄한 처벌을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시대에 역행하는 판결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2일 열린 대전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기자회견. 수백 명 피해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사이 가해자는 10년도 안 되는 형량을 받고 있다며 전세 사기 범죄에 대한 양형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일반인이 1억을 모으기 위해서 수많은 시간이 걸리는데 수백 사기건에 대해서 양형 기준이 5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불합리한 처사로 생각하고 엄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바람과 달리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형량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부는 20, 30대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40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씨에게 징역 7년, 브로커 B씨에게는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9년형에서 7년형, B씨는 9년형에서 3년 6개월으로
나머지 3명도 모두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검찰이 1심 당시 B씨에게 구형한 13년형보다 높은 최고 형량 15년형을 구형했지만 5년 6개월이나 감형되면서 엄벌 의지가 무색해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3천만 원을 공탁하는 등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경매 진행에 따라 피해 회복 가능성이 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엄한 처벌을 기대했던 피해자들은 항소심 결과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형량 강화는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다 동의가 된 거잖아요. 이 전세 사기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주목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지금 이 재판부가 내린 감형의 판결은 시대를 역행하는 거죠. 전세 사기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사기죄 형량이 낮다는 지적 속에 대법원이 지난달 사기 범죄 양형 기준 수정안을 심의했지만 최종 의결은 내년 3월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메가시티 구축을 위해 추진해온 특별지자체 설치 규약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조건부로 승인한 데 이어 4개 시도가 이를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 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추진기구로 전국에서 특별지자체 설치가 승인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행안부는 그러나 규약을 승인하면서 특별지자체의 공식 명칭인 충청지방정부연합 가운데 지방정부라는 용어가 법령에 위반된다며 오는 11월 30일까지 변경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국내를 대표하는 스틸 휠 생산 중견기업인 코리아 휠이 대전에 1,000억 원대 투자에 나섭니다. 대전시는 이장우 시장과 최훈 코리아 휠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1,170억 원 규모의 투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코리아 휠은 서구 평촌 산업단지 내 3만 평 규모 부지에 자동차용 및 트레일러용 스틸 휠 생산 시설을 이전하고 일부 생산 라인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대전시는 민선 8기 들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투자를 통해 신규 직원 100여 명 채용과 기존 직원들의 이주 등 지역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전 3대 하천변에 설치된 산책 구조물들이 훼손된 채로 방치돼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설치만 해놓고 점검과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흉물이 된 건데요. 하천변에 우후죽순 설치된 인공 구조물들이 집중호우 시 자주 유실돼 피해를 키운다며 아예 철거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갑천변 엑스포다리 인근의 데크 산책로. 안전을 위해 설치된 울타리들이 떨어져 나가 곳곳이 비어있고 아예 울타리가 사라진 곳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갑천데크의 높이는 2m가 넘습니다. 이곳에서 떨어지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전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나무와 플라스틱 재질의 다리가 썩어 심하게 흔들립니다. 지난해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부서지고 훼손된 건데 이용하는 시민들은 사고가 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노인네들 다니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잘못하면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추락할 수 있어요. 잡았다 흔들흔들 하니까. 아빠하고 엄마하고 애들이 많이 와요. 근데 이런데 조금 떨어지면 위험하죠. 대전시가 하천 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은 25억여 원. 하지만 3대 하천의 시설물 관리 담당자가 2명에 불과해 별도의 민원 신고가 없으면 훼손된 시설물들에 대한 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하천 둔치에 설치된 많은 인공 구조물들이 물의 흐름을 막아 수해 피해를 키우고 있다며 아예 철거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도시 하천이라서 사실은 시민들이 산책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일부 마련하는 거 좋은데 과도한 시설물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장마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하천에 설치된 인공 구조물들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정밀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태안군민과의 대화에서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도 38호선 가로림만 해상교량 건설은 1,929억 원을 들여 태안군 이원면 만대항과 서산시 대산읍 독곤리를 해상교량 2.67km와 접속도로 2.62km로 잇는 사업으로 추진된다면 전액 국비가 투입됩니다. 김 지사는 해상교량이 건설될 경우 수도권 주민들이 곧바로 태안반도로 진입할 수 있어 관광 활성화 효과가 클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 사업이기도 한 만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산시가 장동 폐기물 처리 업체가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2022년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를 배출했다며 시가 순차적으로 경고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하자 소송을 냈으며 법원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서산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산시는 승소가 확정되면 소송으로 중지됐던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함께 3차 측정에서도 허용 기준을 초과하는 악취가 배출된 점을 토대로 영업정지 3개월을 추가 처분할 예정입니다. 초여름 더위가 피부로 느껴지는 요즘 시원한 실내 미술관을 찾아 작가들의 깊은 생각이 담긴 작품들을 감상해보시면 어떨까요? 삶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표현한 개성 넘치는 전시회들을 아트앤컬처에서 소개해드립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뿌연 색채의 배경 위에 겹쳐 그려진 타원들이 몽환적인 느낌을 자아냅니다.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표현한 타원들을 통해 건너가고 건너오는 것들이 하나의 풍경을 만듭니다. 자연을 바라보는 저마다 다른 시선들을 통해 다채로운 풍경이 되는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제 작품을 보시고 각자의 풍경들을 떠올리시면서 해석되는 대로 다양한 관점에서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멀리 태안반도 토끼섬을 바라보며 서 있는 여성. 불어오는 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기다리자 물밑에 있던 길이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기치 않은 사건들로 쌓여가는 삶의 무게를 할머니가 물려준 목화 소미불로 표현한 작품도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올해 3월 파리 이응로 레지던스 9기로 선정된 청년 작가의 개성이 담긴 작품들은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에 대한 여러 감정을 담고 있습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이렇게 잘 바람을 맞으면서 견디면서 잘 살아가고 있구나, 조금 위로받는 그런 전시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4월 개관한 솔 갤러리에서는 사랑과 우정, 꿈을 주제로 한 정장직 서양 화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다채로운 표정들을 감각적으로 담아낸 작품들을 미술관이 아닌 대학 캠퍼스 안에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엄숙한 그 미술관에서 보는 것이 아니고 삶의 공간 속에서 미술품을 감상하고 또 음악을 감상하는 그런 아주 자연스러운 공간이란 말이에요. 우송학원 창립 70주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는 7월 27일까지 이어집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세종 상공회의소 3대 회장으로 선출된 주식회사 레이크 머티리얼즈 김진동 대표이사가 정부 세종 컨벤션센터에서 취임식을 갖고 2027년 5월까지 3년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카이스트 박사 출신인 김 회장은 선배 기업인들의 연륜과 경험, 후배 기업인들의 패기와 열정을 바탕으로 세종 지역 기업들의 가치를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단법인 명학장학회가 한국전쟁 74주년, 정전 71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을 도운 우방국 15개국에서 온 유학생 79명에게 2,750만 원의 장학금과 800여 점의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명학장학회는 1976년 설립 이후 48년간 3천여 명에게 18억 원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2014년부터는 희망사다리 사업단을 설립해 재사용 물품 나눔과 환경보호 운동에 앞장서고 있습니다.